여러분, 오늘 소개할 말은 300년 전 법과 사상가 한비자 페이지가 남긴 연구입니다. 航天공사 호자지명예20尊之月练用之事 행검공사를 포효지미냐 이세존지왈 염용지사. 이 뜻은 제르저버 일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고 살해하는 자는 백성에게 포악한 자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인물이라 존숭한다. 한비자는 여기서 권력자의 폭력과 대중의 착시를 풍자했습니다. 즉 백성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억압하는 자가 오히려 강단이 있는 지도자로 미화되는 현상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고대의 진시황, 로마의 네로, 근대의 무솔리니, 현대의 사담, 후세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강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단체, 언론을 강제 수사 압수수색으로 제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법치주의 강화나 정의 실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비자가 이 구절을 남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력자는 무력과 두려움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대중은 그 폭력을 용기라는 언어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싶어합니다. 이 착시는 명여실명 유수의 괴리, 즉 이름과 실제의 불일치입니다. 이름과 실제 또는 겉모습과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명성이나 칭찬과 실제 내용, 즉 실질적인 가치나 능력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명밍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나 명성, 칭찬 등을 의미하고 실수은 실제 내용, 실질적인 가치,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공자도 경고했습니다. 명부정 즉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명부정则言不顺,言不顺则事不成.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폭력을 용기라 부르는 순간 사회의 언어 체계와 가치 기준이 무너집니다. 한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정치 지도자가 공적 선이 아닌 사적 권력을 위해 법과 언론을 이용하는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이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대중을 길들이는 것이죠. 왜 사회주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조작과 탄압을 필연적으로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권력을 오래 잡으려는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언론 통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정보와 비판이 허용되는 순간 그들의 통치 명분은 무너지고 체제의 허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작과 탄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2300년 전 이미 꿰뚫어 본 권력의 속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언어는 늘 현실을 미화하며 대중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의 정치와 국제 정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고대의 눈으로 오늘을 읽는 통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사회주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조작과 탄압을 필연적으로 하는가? 첫째, 정권의 정당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집권은 주기적인 선거와 국민 동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경제 실패, 부정부, 패인권 침해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는 지지가 하락합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조작된 지표와 언론 통제를 통한 가짜 정당성을 생산합니다. 둘째, 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론조사와 통계를 조작하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불만과 체제 붕괴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 탄압으로 비판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아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듯한 착시를 만듭니다. 셋째, 정권의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 조작을 통해 집권 연장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측근의 사법부패 문제에서 면책됩니다. 60% 이상 지지율 같은 조작된 수치는 충성 기반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고립시키는 심리전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회주의 정치 구조의 특성상 대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혹은 당의 목표를 우선하는 체제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작과 탄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한국의 좌파 정권 인물들은
이런 조작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 부분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학습, 자기개발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첫째, 역사적 이념적 학습입니다. 20세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 교본과 경험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에트 연방의 프라우다시 언론 통제와 NKVD KGB의 정보 조작과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의 선거 형식 유지 실질적인 조작, 그리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의 대중선동 통계 왜곡 전략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젊을 때부터 혁명가저파, 정치 지도자들의 회고록, 전략서, 당문건, 동지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방법을 익힙니다. 둘째, 이들은 실전 경험과 자기 연구를 합니다. 집권 전후의 정치 경험 속에서 무엇이 권력 유지에 효과적인지 실험하고 최적화합니다. 특히 미디어 시대에는 데이터 조작, 심리전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합니다. SNS 여론 조작, 알고리즘 조작, 이 빅데이터 기반 정치 선전 등 셋째, 국제적 네트워크로 학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국제회의, 친중 친러 네트워크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면 학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친중 친러 친북 세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 협력으로 러시아의 온라인 여론 조작 기술 수입합니다. 정리하면 마두로 라이제명 같은 지도자들이 3대 조작 여론 통계 선거과 언론 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유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의 취약성 때문이며, 그 방법은 과거 사회주의권 위주의 정권의 성공 실패 사례에서 학습하고 실전에서 세련화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입으로는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왜 한국 좌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입으로만 찬양하고 실제로 가서 살지 않는가? 심지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외치며 김일성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아닌 서열, 한참 뒤의 인물 앞에서조차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앞에서 그저 세세하면 되지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그곳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은 매년 수억 원을 들여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유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념은 선전용이지 생활신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좌파 정치인운동권 인사에게 사회주의 찬양은 권력 유지의 도구입니다. 대중에게는 평등민중이라는 이상을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자본주의적 편리함과 사유재산의 혜택을 누립니다. 판비자는 이를 외윤회법 와이루네이파 겉으로는 유교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법가를 따른다라 표현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를 경계했습니다. 둘째, 실제 생활 여건과 체제의 차이의 인식 때문입니다. 북한, 중국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 물질적 풍요, 정보 접근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겉으로 찬양은 이념적 순수함을 표방하는 척하지만 실제 거기 가서 살면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셋째, 안전한 거리에서 로맨티시즘 소비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현실 체제가 아니라 낭만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로마 시절 검투사를 영웅이라 칭송하면서도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 싸우진 않는 귀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왜 자녀들을 미국 명문 사립학교로 보낼까? 고대 동양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명부정则言不顺, 言不顺则是不成. 명부정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이 뜻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탄하지 않고 말이 순탄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회주의 평등을 외치면서 자녀를 자본주의 꽂힌 미국 명문 사립에 보내는 건 명분이 바르지 않은 전형입니다. 한비자는 university的网给的 fairness 믿기든 fa부 신유민则民情商而만令 법불신어민 증민영상이 말령 법과 명분이 백성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백성은 윗사람을 가볍게 보고 명령을 우습게 여긴다. 위정자의 말과 행동 불일치는 사회 전반의 도덕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巧言令色, 嫌疑人. 교원형색 선의인, 듣기 좋게 꾸민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에는 어질미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첨하는 말과 행동에는 진실된 어질미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한국 좌파들의 모순된 행동을 심리학적 보면 첫째, 인지 부조와 cognitive dissonance 때문입니다.
자신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실제 행동 미국 유학이 충돌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 교육은 예외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죠. 둘째, 위선적 권력자 증후군 hypocritical elitism 때문입니다. 대중에겐 집단주의와 희생을 설파하지만 자기 가족에겐 철저히 개인주의와 특권을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내 가족은 특별하다는 엘리트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중적 가치관 dual value system 때문입니다. 공적 발언에서는 반미친 북친중을 강조하지만 사적 생활에서는 친미자본주의적 가치를 따릅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에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의 괴리 현상으로 분류됩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을 누리고 민중을 말하면서 자녀는 금수저 길로 보내는 것은 한비자가 경계한 언여행 상배 옌유싱샹 베이의 표본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이 이념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샤오옌링서 시엔이런 교원형색, 선의인, 교묘하게 꾸민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은 어질미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마음, 즉 어질미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을 누리고 민중을 말하면서 자녀는 금수저 길로 보내는 것은 한비자가 경계한 옌유싱샹페이의 표본이다. 이는 인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인민이 이념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구절은 한비자의 냉철한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바오의 외용, 포의 위용 폭력을 용기로 착각하면 국가는 결국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용기 있는 지도자처럼 포장되더라도 그 본질이 항쟁 공사, 행검 공살과 호자어즈민 포요지민이라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와 민심을 잃게 됩니다.